자, 오늘부터 이제 행정법 하는데요. 헌법 끝나고 이제 행정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이 헌법의 구체화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좀 더 테크니컬하고 좀 더 소송법적 개념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좀 더 점수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소송 전반을 한번 보면 이제 기승전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가 이제 소송 요건을 얘기해요. 그 소송 요건이 이제 뭐 원고 적격, 뭐 대상 적격, 그다음에 협의의 소의 이익, 뭐 제소 기간, 그다음에 뭐 관할, 뭐 그다음에 예외적 전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흠결되면 각하 판결.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미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승은 소송의 기술이에요. 소송 기술. 그래서 소의 변경, 그다음에 관련 청구 병합, 그다음에 집행 정지, 그다음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등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으로 오면은 본안이죠. 이게 본안. 그래서 행정 작용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 또는 위법 이걸 보는 거죠. 이게 행정법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에 와서 이 결이 판결이거든요. 판결에서 인용이 되던가 또는 기각이 되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의 효력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확정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사부재리의 효과이죠. 그게 이제 기판력. 그 다음에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에게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기속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행정의 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왜 뭐가 위법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총론 파트예요. 그래서 행정법 총론에서 적법과 위법을 여기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승결 이 부분은 행정소송법. 이걸 기반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승전결과 관련된 이러한 논리적인 플로우로 계속 볼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할 때도 배웠지만 행정법은 더 명확한데 그래서 행정청이 있고 사인인 갑이 있는데 얘가 얘한테 뭔가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우리는 이걸 소송법적 개념으로 처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때릴 때는 당연히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겠죠. 이 법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 법률의 체계적인 지위에 따라서 헌법부터 법률, 그 다음에 법규명령, 그 다음에 조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때리는 이러한 현상 이게 이제 법치행정의 원칙이죠. 그렇죠? 법치행정. 또는 법치주의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때리면은 얘가 이렇게 법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행정법원. 그래서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 그러면은 얘는 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판단을 얘가 하죠. 그래서 얘가 1차 판단. 그다음에 법원은 얘가 1차 판단 때린 게 혹시라도 잘못됐는지를 나중에 들여다보면 사후 복심의 구조죠. 복심. 즉 2차 판단. 여러분 생각할 때는 행정청이 있어요? 법원이 있어요? 여러분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행정청 할래? 너 법원 할래?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법원 하고 싶어요? 뭐 변시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행정청이 더 권한이 있죠. 왜 그럴까요? 행정청의 짱은 누구예요?
대통령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데 법원의 짱은 누구예요?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장을 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은 누구한테 있냐면 민주적 정당성은 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아니면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 그래서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이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너무 얘만 존중하면 누가 화가 나요? 뭐 여기 사람이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갑한테도 화가 나기 때문에 갑에 대한 존중을 우린 뭐라 그래요? 그걸 사법 통제라고 하죠. 그래서 존중과 통제의 결론이 저 판결이에요. 행정법에서는. 그러니까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과 국민에 대한 권익, 존중을 위해서 사법 통제를 해서 이거에 대한 비교 형량의 결론이 판결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 얘는 왜 1차적 판단권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를 구성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행시를 합격한 애들이니까. 여러분 행시의 행정법이 어려워요? 변시의 행정법이 어려워요? 자존심 상하나? 행시의 행정법이 훨씬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법 과목이 뭐 민사하고 형사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고 행시에서는 행정법을 더 인풋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행정법은 나름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비록 법조인은 아니지만 나는 처분청 1차적 판단권자로서 행정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죠. 그럼 걔는 결국에는 그 법에 따라서 처분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법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1차적인 해석을 통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법조 전문가로서 그 부분이 진짜 법에 따라서 했는지에 대해서 2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사후적으로 통제를 하는 건데 여러분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커요? 질 가능성이 커요? 국민이? 99%는 거의 기각이에요. 기각. 본안 들어온 거에서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제소기간이 도가에서 각하 또는 기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검사가 기소하면은 무죄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돼요? 2%가 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검사가 뭐기 때문에. 형사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걔가 1차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형사법원 판사가 적법 절차의 원칙과 기타 뭐 행소법상의 내용을 통해서 2차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죄가 훨씬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검사의 위치에 있는 거고 판사는 들여다본다. 민사는 어때요, 여러분? 민사는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의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지들끼리만 쇼부가 돼서 뭐 조정하면은 장땡인데 행정법원은 그렇지 않죠. 이게 권익과 그 다음에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을 통한 공익 실현의 두 가지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3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원은 다 합의부죠. 합의부. 그 다음에 지방법원 본원에만 있어요. 그 지원에는 행정부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양지방법원이 없죠.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행정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의정부 지방법원 본원에만 있어요. 그럼 행정법원이 별도로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서울밖에 없죠.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정사건이 그리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맨 앞에 보시면 목차가 있죠. 목차가 있는데 목차를 보면은 처음에는 행정법 서설이라고 있죠. 서설. 두 번째가 일반 행정작용법. 여기가 본안 판단이에요. 본안. 일반 행정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안 판단을 하는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편에 가보면 행정구제법이 있는데
거기에 국가배상이 있고 손실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 행정소송과 관련된 행정구제법 있죠? 이게 기승결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뒤에 있는 강론은 뭐예요? 개별적인 행정 대표적인 작용법을 여러분 보는 거죠. 자, 여러분이 행정법을 처음 공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공부를 대충 했을 수도 있고 깊게 한 사람은 여기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법을 여러분 법령정보센터에 치면 몇 개가 나와? 행정법이 있어요? 행정법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설마 행정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과 관련된 주체, 절차, 형식, 내용과 관련된 법 체계 전반을 그냥 강학상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체와 관련된 행정법이 뭐예요? 행정조직법이겠죠. 정보조직법 같은 거. 그럼 절차와 관련된 절차법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형식도 행정절차법 문서주의 24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된 행정법이 뭐가 있어요? 뭐 도로교통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세법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내용과 관련된 행정법이 한 2천여 개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천여 개를 통찰하는 가장 공통된 베이스의 로직 그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행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게 행정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정법도 매우 추상적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소송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작용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송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행정소송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공법에서 행정법 캐리해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내가 변시 합격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게 아주 전략적이죠. 그럼 내가 행정법에서도 다 열심히 하기는 어렵고 그중에 이거는 하나 카바쳐갖고 내가 행정법 그래도 캐리해 보겠다라고 하려면 행정소송법을 잡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행정소송법만 여러분들이 마스터해도 사실은 행정법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왜냐하면 다들 안 하기 때문에. 알겠죠? 행정소송법만 제대로 알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정소송법이 매우 중요해요. 행정소송법은 있어요? 없어요? 행정소송법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 기본적으로 법학이라는 거는 뭐죠? 사실관계가 있고 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대한 해석인 유권 해석의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법조문, 판례 이게 법학의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법이 딱 특정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행정법은 헌법보다 쉬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헌법은 개방적, 추상적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고 행정법은 행정소송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훨씬 쉬워요. 알겠죠? 그러나 디테일한 정교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부합하기 위해서 소송법을 먼저 할 거예요. 알겠죠? 소송법.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129번 쟁점 187페이지로 갈게요.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그래서 여러분 행정소송법을 한번 펼쳐볼까요? 시험용 법전에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을 보면 자 1조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 그럼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 한번 운전면허증 꺼내볼까요?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 운전면허 없어요? 운전면허증을 보면은 여러분 서울이 주소지인 사람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관인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한테 운전면허라는 강학상의 허가를 누가 준 거예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준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행정법상 행정청이라 그래요. 걔가 행정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름이 예를 들어 김갑돌이에요. 그럼 우리는 김갑돌을 지금 공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행정청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행정청이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면허 정지와 같은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를 구제한단 말이에요. 구제.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여러분한테 운전면허 정지를 때렸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강호중이라는 뭐 가수가 강호중 맞나? 김호중이야. 강호중 제 지인이에요.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아무튼 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민사는 뭐가 있어요? 민사관계. 거기 법률관계가 세 개가 나오죠. 민사는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불법행위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죠. 그거는 민사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원고 피고의 문제가 되는데 거기를 지배하는 가장 큰 원리는 뭐예요? 사적 자치지. 그래서 야 1억이면 되니? 오케이 1억. 그럼 판사가 뭐라 그래요? 오케이. 그렇죠? 아니야 5억은 돼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판사가? 아니지. 지들이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판사는 민사법원 판사는 장땡이 뭐예요? 조정을 잘 마무리해서 사건을 많이 털어내는 판사가 민사에서 최고예요. 형사적 법률관계도 있죠. 거기는 뭐가 있어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 그렇죠? 그 다음에 도주죄. 특가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법리는 뭐예요? due process of law. 그렇죠?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혐의 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별건으로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법 영역은 뭐가 있어요? 행정법 관계는 거기서. 그렇게 되면 개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단 말이에요.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뭘 제기해야 돼요?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때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거기를 지배하는 가장 큰 법리는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1차 판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침해받은 갑의 권익을 비교 형량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사익, 권익, 그 다음에 공익 사이의 비교 형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엔드 스테이트는 항상 뭐라 그랬죠? 공법의 엔드 스테이트는 비례 원칙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취소 소송이에요. 구제를 받으려면 얘가 한 걸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여러분들이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취소 소송이 캐리하고 있어요. 행정소송법 38조를 한번 볼까요? 행정소송법 38조를 보면 1항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 2항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있죠. 걔네들이 뭘 준용해요? 취소 소송에 있는 조문을 준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행정소송법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취소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준용을 하느냐 마느냐 무효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즉 취소 소송 중심주의라 그래요. 그걸. 자, 그래서 행소법 1조 목적을 봤어요. 그 다음에 기능. 기능은 뭐예요? 행정청으로부터 때려맞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능 또는 공익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88페이지로 오면 사익과 공익이 있는데 거기에 사법통제의 요청,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공익이라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상단에 있는 표현 있죠. 여러분들 그 표현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례형 시험에서 엔드 스테이트에서 비교해 줘야 되는 가치로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박스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행정법이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쟁점 130번. 행정소송의 종류예요. 그래서 3조를 보니까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첫 번째, 1호에 항고가 있죠. 항고. 여러분 법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두 문자 뭐라 그래요? 요새는
스카 뭐 이런 거 있죠. 스터디 카페를 스카라 그러죠. 법학이 원래 그러한 두 문자 집약의 최고의 학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학을 잘하려면 스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두 문자 따는 걸 아주 잘해야 돼요. 항고소송은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저항하고 고소하는 소송. 이걸 항고라 그래요. 항고. 그럼 기본적으로 항고라는 국어적인 맥락에는 뭐가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위에서 찍어 눌러야 저항하고 고소하지. 친구한테 저항한다는 표현을 써요? 학폭 피해자면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평균적 통념상으로 저항과 고소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얘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찍어 눌러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소하는 거예요? 행정법원 판사한테 고소한다라는 그걸 항고소송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항고소송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공권력의 행사가 내재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처분이라 그래요. 소송법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행정청이 하는 공권력의 행사 그거를 소송법상의 니값이 뭐다? 처분이에요. 처분. 동그라미. 그래서 항고에다가 동그라미, 처분에다 동그라미. 항고가 처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고소하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처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고소하는 소송.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예를 들어서 공법상 계약도 있어요. 여러분. 공법상 계약. 그런 것들은 어때요? 대등하죠. 그런 것들은 처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공법상 법률관계라 그래요. 거기에 공법상 법률관계 언더라인. 그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요. 여러분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무슨 소송? 민사소송. 공법상의 민사소송이 뭐다? 당사자 소송이에요. 알겠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인권국장, 그렇죠? 인권국장 같은 자리는 변호인 개방직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중에서 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권국장에 보임될 수가 있어요. 그런 공무원 무슨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헌법에서 배운 어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공. 어공은 연금을 받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계약직 공무원은 그 계약의 효과가 뭐예요? 임용이라는 공법적 효과죠. 그러니까 공법적 효과를 파생시키는 계약, 공법상 계약. 그 부분과 관련된 분쟁은 당사자 소송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거긴 처분이 있나? 아니요. 처분은 위에서 찍고 누르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민중과 기관은 몰라도 돼요. 객관식용이에요. 민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거를 쳐맞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뭐 당선 무효 소송 같은 거 있잖아요. 선거 무효. 기관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뭐 의회 사이에 치고받고 싸우는 기관끼리의 소송. 자, 항고소송 별표.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우월한 지위 언더라인. 권익구제 언더라인. 거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거기에 언더라인 하면 되겠죠. 셋, 넷, 셋.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다? 취소소송. 얘가 캐리하고 나머지 애들이 따라오는.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거. 얘네들은 아이들이에요. 무효등 확인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너무 오래된 애들인가? 자, 당사자 소송. 공법상 법률 관계. 자, 넘어갈까요? 자, 쟁점 131번 무명 항고 소송. 여러분들은 이제 한글을 잘해야 된다. 무명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렵나? 유명. 그렇죠? 이름이 없는 애들. 얘는 개똥이 같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고 소송에서 사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법에 있는 거니까 법으로 정한 소송이죠. 그래서 법정 항고 소송이라 그래요. 사조에 있는 애들을. 그래서 얘네들이 유명 항고 소송, 법정 항고 소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항고 소송. 누구다? 1호가 취소 소송, 1호가 캐리하고 2, 3호가 따라가는 구조라 그랬죠. 자, 아까 여러분 행정소송을 지배하는 가장 큰 법리가 뭐라 그랬어요? 국민에 대한 권익구제가 아니라 여러분 행정법을 잘 하려면 이상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권익구제를 강조를 많이 해야지.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하면 되고 지금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본질은 뭐다? 복심이에요. 복심. 복심이 뭐예요? 더블 저지먼트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예요? 얘가 때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중에만. 그러니까 얘는 처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하는 거예요? 판단만 하는 거지. 누가 더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행정청이 적극적이야? 판사가 생긴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판사 보면 와 적극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정적인 느낌이요? 판사는 정적인 느낌을 가져야죠. 그래서 얘는 사후적인 복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명항고 소송이라는 건 그렇게 사후적 복심이라는 걸 확인해서 법으로 박아놓은 법정 항고 소송 이외에 별도의 소송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의 법리예요. 첫 번째, 의무이행 소송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 허가를 받고 싶어. 그러려면은 여러분 건축 허가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내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불허가를 때려 맞으면 그 불허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왜? 허가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의 1차적 판단권 주체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둘리라고 할 거예요. 둘리. 그 둘리가 뭔가 때려야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을 하는 거지. 건축허가 신청을 했더니 얘가 불허가를 했네? 그러면 그 불허가를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취소해달라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게 항고소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 불허가를 때려 맞고 그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판단의 결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야, 법원에서 아예 얘가 그런 걸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때려주면 보다 다이렉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약간 간접적 통제잖아요. 우선 불허가를 때려 맞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아예 허가를 때려달라는 식의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이 좋죠. 근데 어떤 틀을 깨트려요? 얘가 먼저 둘리가 처분을 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들여다보는 복심이라는 구조를 형해화하는 거예요. 즉 항고소송이잖아요. 먼저 때려 맞아야 되는데 아직 때려 맞은 것도 없이 먼저 해달라고 하는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있다면 뭐가 침해가 돼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이 침해가 된다. 이런 구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봐야 되는 건 자, 둘리가 처분청. 아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둘리겠지. 얘가 뭔가 이렇게 때리면 얘가 이제 취소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는데 법원에다가 얘한테 가기 전에 여러분들 헌법 107조 3항을 한번 볼까요? 헌법 107조 3항을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죠. 그렇죠? 임의적 전치주의. 그래서 준사법 절차. 얘가 뭐예요? 행심위. 행심위라는 애가 준사법 절차로서 있단 말이에요. 준이 뭐예요? 준 세마이. 그렇죠? 셈이잖아요. 셈이. 얘도 사법 절차랑 비슷하네. 얘를 뭐라 그럴 거냐? 앞으로 고길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얘한테도 야, 얘 좀 취소해줘라고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행심이라 그래. 행심이.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얘는 어디 있어요? 얘는 세종시에 세종시. 그래서 얘네 둘은 둘 다 행정부라는 틀 안에 같이 살고 있는 둘리 고길동 패밀리예요. 패밀리. 패밀리한테 당했어. 그리고 패밀리를 찾아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지.
그렇지만 예의 정체는 준사법 절차의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헌법 107조 3항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법부기 때문에 얘가 내린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해 줘야 되지만 얘하고 얘는 둘 다 처분청이기 때문에 그냥 존중이 아니라 뭐야? 처분청의 권한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인간적 관계일 뿐이지 얘는 얘한테 대한 권력 분립 관점에서의 그러한 존중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행정심판법에는 그냥 의무이행 심판 청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바로 해달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행정청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본다. 문제점 한번 볼게요. 의무이행 소송. 여러분 정의만 기본과정 때 정의 반드시 암기하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랑 판례만 암기하면 여러분들이 내년 변시에서 행정법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알겠죠? 정의, 문제점, 판례. 학설은 지어내면 되잖아요.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자, 의무이행 소송이란 당사자의 신청이 키워드, 신청. 제가 키워드라고 해서 동그라미 치는 건 여러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없을 경우에만 그렇게 얘기해요. 신청을 뭘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 플러팅?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신청, 동그라미. 그럼 행정청의 거부 처분, 동그라미, 부작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은 뭐예요? 노라고 대답하는 거. 부작위는 쌩 까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그걸 의무이행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뭐예요? 신청, 거부, 부작위. 요구. 그렇죠? 해줘라는 소송.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법학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법에 있으면 법에 무슨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법이 없으면 인정 여부의 문제죠. 그래서 행소법 4조를 보니까 거기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렇죠? 없으면 안 하는 해석을 무슨 해석? 열거적 해석. 없어도 끌어오는 해석, 예시적 해석. 편의점에 갔는데 그거 없어요? 뭐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게 다예요? 무슨 표현? 열거적 표현. 잠시만요. 그러고 갖다 주면 예시적 표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게 다예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게 다예요? 그럼 뭐예요? 열거적 해석. 학설은 적극, 소극, 절충이죠. 그렇죠? 첫 번째 학설은 1차적 판단권 침해. 거기다가 언더라인. 그렇죠? 1차적 판단권 침해. 두 번째, 국민 권익. 국민 권익이니까 뭐예요? 아, 다 모르겠고 국민이 좋으면 좋은 거잖아. 국민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적극. 세 번째, 중립충. 안 될 것 같은데 필요하면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견해. 자, 판례는 첫 번째, 두 번째 별표 2개. 그렇죠? 둘 다 별표 하나씩이란 얘기예요. 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해놨으니까 그것만 되지. 의무이행 소송은 안 된다. 알겠죠? 두 번째, 행정심판법. 여러분 지금은 개정됐고 5조인데 거기에는 의무이행 심판 청구라는 게 있다. 왜 여기는 있어요? 얘는 권력 분립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둘 다 처분청이기 때문에 둘 다 처분청 쓰세요. 거기다 둘 다 처분청. 행심에는 있는데 행소에는 없는 건 국민이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 국민이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 국회가 법으로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검토는 뭐라고 해야 돼요? 생각컨대. 그렇죠? 거기다가 언더라인하고 이게 이제 수험적 클리셰니까 잘 써야죠. 왜 생각컨대라고 써야 돼요? 교수조에 보면 다 생각컨대 같은. 판사들은 생각컨대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살피건대라는 표현 많이 쓰고. 아이예요. 어이라고 쓰면 격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 오타 최악이에요. 자, 이론상 의무이행 소송을 금할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종류의 소송을 어떻게 인정할지 여부는 누가 결정? 국민이 결정, 법으로 결정. 법에 없으면 안 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심 5조에는 있다. 그래서 그게 논 거예요. 행심 5조, 언더라인 별표. 근데 행소 4조에는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동일한 법리로 의무 확인 소송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직 둘리가 처분을 때리질 않았어, 국민한테. 근데 얘가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법원한테 확인해 달라 그래. 그럼 법원이 뭐 하는 거예요? 법원이 확인하면 처분을 만드는 거죠, 법원이. 그거는 행정청이 처음에 처분을 때리고 사후적으로 들여다보는 복심이라는 구조하고는 상치되는 거죠. 그렇죠? 의무 확인 소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의의만 외우면 되겠죠? 의무가 있음을 확인, 거기다가 언더라인. 그렇죠? 의무 확인 소송이라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 가볼까요? 예방적 부작위. 아까 여러분들 보면은 항고소송에는 부작위가 있으면 위법하다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그 불법 집회 같은 거 가면 경찰이 뭘 쏴요? 물총을 쏘죠, 물총. 그래서 예전에는 최루탄을 쐈죠. 근데 최루탄 그 연대 그 학생, 그렇죠? 그 열사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금지가 되면서 물을 이제 고압으로 쏜단 말이에요. 그럼 몸에 젖으니까 살짝 거기 최루액도 옛날에 막 섞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걸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 불법 집회에 대한 강제 해상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걸 당했어. 그렇죠?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거 쳐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 젖었는데 취소소송 제기하면 어때? 마상이 치유가 되나? 마상은 치유가 되질 않죠. 그거 취소소송 해봐야 얻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회에 참가하면서 뭘 하는 게 좋아요? 못하게끔 미리 하는 게 좋지. 그러면 마상의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둘리가 뭘 때리고 사후적으로 판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못하게 하라는 거지. 이것도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침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만 하면 되죠. 처분을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처분 동그라미, 임박 동그라미, 금지 동그라미. 학설, 적극, 소극, 절충, 판례, 부적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 제기하거나 또는 의무 확인 소송, 의무 이행 소송 제기하면 판사는 뭐라고 답해요? 각하 판결해야지. 왜? 없는 소송이니까. 그래서 기각이 아니죠. 기각은 본안까지 가는 거고, 이건 각하. 자, 그래서 당연히 열거적 해석. 열거적 해석이죠. 없는 건 안 된다라는 해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전반과 무명항고 소송.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무명항고 소송을 왜 배우는 거예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작위나 거부 처분의 경우에 당사자가 동원할 수 있는 소송법상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하시오 할 때 안 되지만 이런 논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의무이행 소송이라든가 의무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임박한 경우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도 한두 줄 정도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 어렵진 않죠? 자, 좀 쉬었다가 20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